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일리노이 거버너 선거전이 점차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라이머리가 한 5개월 정도 남아있고 본선거가 한 1년 정도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께서 텔레비전에서 다소 생소한 선거 광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전 광고인데 옆에 있는 주들, 위스콘신, 미주리, 인디애나주의 주지사들이 화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일리노이 주의 하원 의장인 마이클 매디건을 비난하는 내용인데 거버너 브루스 라너가 일종의 대리인들을 동원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대리인들이 바로 옆에 주의 거버너들입니다. 그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헤비급 보수계 외부 정객들을 동원해서 선거전에 이용하는 새로운 기발한 기법의 선거 광고다. 그런 반응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일리노이 주 선거에 왜 엉뚱하게 옆집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 하느냐, 집안 망신이다.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새로운 기법의 선거 광고는 브루스 라너가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하루 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브루스 라너 주지사의 첫 번째 임기 말기의 성적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지율이 한 34% 정도고 그의 세금 문제 처리에 대한 지지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예선전, 일찍부터 광고전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J.B. 프리스커의 지지율이 크리스 케네디보다 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본선거가 이제 1년이나 남은 시점이지만은 그러나 거버너 선거제는 서서히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루스 라너의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인지 또 민주당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 등은 어떤 것인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잠시 브루스 라너의 광고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3명의 옆집 거버너들이 등장을 해서 그리고 위스콘신주의 스캇 워커 주지사, 인디애나주의 에릭 홀컴, 그리고 미주리주의 에릭 클레이튼 주지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말은 일리노이주의 마이클 매디건 하원 의장 때문에 주 세금이 올라갔는데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주, 그러니까 위스콘신, 인디애나, 미주리주의 고용, 그리고 경제가 호전됐다. 일리노이주 덕분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거버너가 연방 Hey 마이클, thank you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종의 그 약올리기 또는 풍자적인 화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의 끝은 Stop Michael Madig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클 매디건은 일리노이 주 의회의 민주당 대북격으로 오랫동안 군림을 해왔습니다. 1983년 이후에 줄곧 하원 의장을 역임했는데 2년을 빼고 그러니까 한 32년 동안 하원 의장을 했습니다. 미국 내 최장수 주 하원 의장입니다. 이 브루스 라너는 2014년도 첫 번째 선거부터 마이클 매디건을 일리노이 주의 모든 문제의 주범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2년 연속 주 예산 통과 실패 시에 마이클 매디건이 그에게 또 한 번 수모를 주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다수당인 주의회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표를 끌어들여서 브루스 라너의 주 예산 거부권을 무효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제 주 인컴 텍스가 3.75에서 4.95%로 한 32%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주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인컴 텍스는 올라갔고 그러나 균형 예산은 결국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브루스 라너가 이 대리인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인컴 텍스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나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왜 브루스 러너가 2년 동안이나 주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주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뒤따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득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루스 러너 주지사는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에 세금 돈으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화당 내 보수계의 반감을 크게 자극을 했습니다. 낙태 자체가 보수계에서는 반대하는 것인데 세금 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화당 내 보수계에서는 마치 모욕을 받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루스 러너는 안팎에서 도전을 받도록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제 브루스 러너는 첫 임기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Shake Up Springfield, 썩어 빠진 민주당 주도의 일리노이 정치권을 개혁하겠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거의 실패적으로 이제 판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수계 신문이고 브루스 러너를 당시에 지지했던 시카고 트리뷴의 기사를 보면은 브루스 러너가 재선 출마를 공식 발표하면서 자신의 그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는 장면을 보고 고독한 질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예산 통과를 못 시킨 거버너, 이 사실이 상징적으로 브루스 러너를 묘사하는 대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각종 여론조사가 활발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이런 정도입니다. 크레인지의 보도입니다. 그의 지난 7월 현재 지지율이 34%, 비지지율, 지지하지 않는다가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36%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하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대학의 조사에서는 브루스 러너의 지지율이 3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세부 항목을 보면은 브루스 러너 주지사의 예산 문제 처리 업무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지율이 29%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처리했다가 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의 재선 시도 앞에는 좀 가파른 언덕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 쪽의 사정을 보겠습니다. We Ask America라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것이 10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조사를 한 겁니다. J.B. 프리츠커의 지지율이 39%, 그리고 크리스 케네디의 지지율이 15%, 그리고 Undecided가 36%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36%나 되니까 선거전 초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츠커가 케네디보다 2배 이상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케네디 쪽에서는 적극적인 선거전을 펴기 전입니다. 그의 모금액도 지금 $340만 달러에 불과한데 자기 돈을 아직 풀지를 않고 있습니다. 프리츠커의 선거기금은 $2,800만 달러, 브루스 러너는 $6,600만 달러, 이 중에 $5,000만 달러는 자기 돈입니다. 선거 1년을 남기고 지금 모금된 일리노이 주의 선거 기금이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일리노이 주지사의 선거가 사상 제일 비싼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 예보가 일찌감치 나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자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10월 26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한 기밀 문건들이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랫동안 기대되어 왔던 존 F 케네디 파일 공개가 내일 이뤄진다며 너무나 흥미롭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대통령으로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밀 JFK 파일이 공개되도록 허가하겠다고 트윗을 통해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4조 달러 규모의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이달 초 하원에서 올린 예산안을 상원이 지난 20일 내용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킴에 따라 다시 하원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예산안이 상원에서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흑인 인권단체 전미유색인 지휘향상협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이유로 들며 흑인 여행자들의 아메리칸 항공 이용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전미유색인 지휘향상협회는 어제 흑인 탑승객들이 아메리칸 항공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보고가 지난 수개월에 걸쳐 여러 건 보고됐다며 미 전역을 운행하는 아메리칸 항공편에 대해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중단 행정명령을 효력 정지시켜달라는 18개 주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차브리아 판사는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브리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에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미군 특전사 병사 4명이 반군 기습으로 전사한 니제르에 전투용 드론의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니제르와 인접한 말리는 정부가 강력하지 못하고 국가 경제가 어려운 탓에 알카에다와 아이시스 등 반군들의 침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전투용 드론의 배치에 반대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니제르 정부에 드론 공격기를 제공해달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쿡카운티의 지출 감축을 놓고 볼드 프레지던트인 토니 프렉윙클과 셰리프 탐 달트가 서로 긴장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프렉윙클은 소다 텍스 철폐에 따라 셰리프 지출 예산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셰리프는 지출 감축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셰리프의 인원은 6,500명, 이 중 3분의 2가 교도소 관리에 투입돼 있습니다. FBI 시카고 지부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47살 제프리 셀리, 그는 조직 범죄와 테러리즘 등 전문 수사관으로 뉴욕 마피아 두목을 검거했었습니다. 시카고 지부는 전국에서 4번째로 큰 FBI 지부로 850명의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11월 6일부터 시카고 지부장 임기를 시작합니다. 레이크 미시간의 배들이 겨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미시간호에 있던 배들은 시카고 리버를 통해 겨울 선착장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카고 리버의 와베시 등 브릿지가 배들의 이동을 위해 열렸습니다. 시카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인종에 따라 소득 수준에 반비례하는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어제 같은 호수물 다른 요금이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를 통해 같은 미시간 호수물을 마시지만 흑인 빈민가 주민들이 백인 부유층 거주지 주민들보다 평균 30%, 최대 6배 더 비싼 물값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60도, 밤 최저 40도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7도입니다. 토요일도 계속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1도입니다. 주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8도입니다.